예, 안녕하십니까. 옹달셰프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염둥이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똑같은 질문을 지금 여러 번 받고 있는데, 맨 처음 받았던 게 이제 2022년 12월 14일, 8.15 머니톡에서도 이제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첫 번째로, 원래 주식은 그런 겁니다. 예, 주식은 원래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주식 왜 떨어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2월, 3월, 4월 한 석 달을 2차전지가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어 갖고 당연히 2차전지는 오르기만 하고 이제 떨어지지는 않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큰 착각이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지금 때가 됐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때 12월 달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싸게 살 기회를 주려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가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결국은 주식 뒤에 있는 이제 그 기업에 내가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동업을 하는 건데, 동업자로서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주기 전에 이제 당연히 꼼꼼히 따져보고, 이 회사는 믿을만한가? 이 회사는 이제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는가? 내가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갖고 가서 열심히 사업해서 이제 크게 불려서 내한테 되돌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잘 판단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믿고 돈을 맡기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믿고 돈을 맡겼는데, 그 믿음이 이제 올바른 믿음이었으면 그 회사가 진짜로 이제 실력 있고 도덕성 있고 해서 그 돈을 맡아서 많이 불려서 당신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회사면, 그러면 그 대가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일단 믿고 맡겼는데 이제 그 진짜로 제대로 잘 믿었는지,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굳건한지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하려고 중간중간 빠지는 거죠. 그럼 지금 싸게 살 기회를 주려고가 2번인데 예, 지금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아직 편입 못 하신 분들은 기회를 노려봐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이게 12월 14일 이때만 해도 사실은 2차 전지 분위기 되게 안 좋았어요. 이때 어떤 얘기가 주로 이제 많이 있었냐면, 앞으로 불경기가 올 거다. 불경기가 오면은 이제 고가 제품인 자동차는 팔리기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이 무렵 돼가지고, 그 자동차 할부금리가 이제 되게 큰 폭으로 올라갔고, 중고차 가격이 이제 크게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안 팔릴 거고, 차가 안 팔리면은 그러면 전기차도 더 안 팔리지 않겠냐. 전기차는 더 비싸니까. 이제 그런 논리로 주가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이제 차가 안 팔리더라도 전기차는 잘 팔릴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 자체도 안 팔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팔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왜 그러냐면, 지난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그 차를 사실 많이 못 만들었어요.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바꾸려고 했었던 교체 수요가 사실은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대기가 뭐 1년 6개월 뭐 이렇게 쭉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차가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내가 대기 걸어서 이제 1년 만에 내 차례가 왔는데, 그 경우에 물론 이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높아져서, 아니고 이제 그냥 살 가능성도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반대로 코로나 시기 때 되게 이제 특수를 어렸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IT 쪽은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제 핸드폰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노트북도 바꾸고 다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IT 쪽 여러 가지 제품들, 특히 반도체 이런 쪽은 이제 코로나 때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나빠질 때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반도체가 나쁘고 자동차는 좀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올해 들어와서 보면 반도체는 그 이후에 급격히 이제 하락하고 있고, 자동차는 오히려 예전에 좀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좋은 게 실제로 좋대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 자체가 그때는 틀린 얘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유 없이 빠졌던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2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2월, 3월, 4월에 올랐는데, 올라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대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믿었으면
12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토탈 8종목이 95%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2399에서 2489포인트로 4%밖에 안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초과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8종목 중에서 이제 특별히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가 한 400% 올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게 에코프로 BM 143% 올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오르는 걸 보면 사람 마음이 동요가 되거든요. 아, 나도 빨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들어가고 싶다. 미리 좀 들어갔으면 어떻게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제, 그때 4월 25일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과열됐다. 지금 사면 안 된다. 조정 거치면 사라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그냥 사라. 일단 사고 시작하고, 물리고 시작해라. 나도 처음 사서 물렸다. 물리고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이게 시작이 되지. 조정 기다렸다가 뭐 조정 와서 싸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정 오면 손 잘 안 나간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뭐 20% 30%씩 다 빠져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쉽게 손 나갑니까? 안 나가죠. 예, 내일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죠.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놓고 일단 30%든 50%든 70%든 질러놔야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갖고 이게 이제 주스를 늘릴 수가 있지. 계속 떨어지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와서 멀뚱멀뚱 있다가 맨 고점에 잡든지, 아니면은 막 떨어져서 지금 사실 이 상황이 왔을 때 쉽게 손이 안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는 2차전지 말고 다른 주식들이 오르니까 그런 이제 기타 다른 주식들을 기웃거리게 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4월 25일이면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95% 수익 난 시점이잖아요. 이때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인데도 저는 이 무렵에도 사서 물려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샀으면 엄청 물렸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4월 25일 날 뒤늦게 샀어도 여전히 괜찮다는 거죠. 8종목을 제가 포트폴리오로 이제 해서 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주로 사시고 싶었던 주식들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들,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주식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최근에 활발히 움직이는 주식들을 사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두 개만 찍어갖고 사지 말고 5개 이상 사라. 8개 중에서 5개 사라. 모르겠거든. 8개 사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보시듯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LG엔솔하고 SK이노베이션이 많이 안 올랐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보면 그 이후에 4월 25일부터 5월 10일 구간에 보면은 다른 주식들은 빠졌는데 오히려 LG엔솔하고 SK이노베이션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사놨으면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빠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떨어질 때 얘들이 카바를 쳐줘갖고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 하락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테고 훨씬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최근에 2차전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8개 종목이 평균이 마이너스 4%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견디면 한 거죠. 그러네요.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5월 11일 오전인데, 예, 어제자 기준이고 오늘 아마 좀 오를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뉴스원 기사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뉴스원 기사에 이제 금감원에서 2차전지 공매도 쳐놓은 거에 대해서 불법 공매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고, 그 2차전지 이제 공매도 리포트, 에코프로 공매도 리포트 썼던 이제 김현수 연구원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 이제 뭐 하는 뭐 그런 형태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이 2차전지 쪽 공매도,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제 최근에 포스코 쪽,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자신들의 공매도 포지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제 증권 방송들을 이제 많이 활용한 그런 좀 사례들, 부정직하고 이제 불공정한 이제 좀 뭐랄까 특권적인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한 이제 제대로 조사가 들어간다고 지금 금감원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차전지 주식들의 지금 주식은 원래 그런 거고, 말씀하신 게 한 번에 오르는 주식은 없다.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있지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른다고. 그럼요. 왔다 말씀 갔다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고점에 사신 분들이 이제 지금 고점에 사서 대략 뭐 마이너스 10% 20% 났다 하면 이제 되게 속상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그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사서 물려갖고 마음고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복해서 이제 본전 찾고 그 위에 더 넘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보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떨어질 때 내가 마음이 동요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런 학습이 될 수 있는 이제 그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서 바로 돈 버는 것보다 처음에 사서 마음고생을 좀 하고 돈 버는 게 길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수업료 내신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좋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주식의 펀더멘털 측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없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중국 애들이 이제 독일에 뭐 유럽에 진출하고 뭐 어쩌고 뭐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고요. 이거는 사업이 이제 36개월 전에 다 결정돼서 이제 그 결정된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 갖고 중간에 변동이 없어요. 지금 얘기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최근 얘기 나오는 게 이제 CATL이 뭐 유럽 쪽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데 그 지어 갖고 완공되는데 또 한 2, 3년 걸릴 거고 그 완공되고 나서 거기서 또 수요 잡는데 또 3, 4년 걸릴 거고 이러면 2030년에 돼야 실제로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CATL이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중국 광물 체인을 꽉 쥐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높고 LFP의 개량인 IMFP의 신기술로 좀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유럽과 아시안 시장이 중국의 무대가 될지 또 한국이 미국 단독 시장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중국에 밀리는 것은 아닐지 또 이렇게 질문. 그 질문 자체가 다 틀렸어요. 네. 질문 자체가 다 틀렸어요. 정정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그 들으신 얘기가 다 틀린 얘기를 듣고 와서 그게 사실이냐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고 K-배터리 레볼루션 책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내가 좀 체계가 짜져 있는 이제 지식이 있어야 남의 이제 그런 이른바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독사의 자식들의 그런 이제 거짓된 얘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지.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 큰 흐름상에 있어서 이제 체계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 달려가셔갖고 서점에 가서 K-배터리 리볼루션 사셔갖고 완독을 일단 먼저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이제 2차 전지 투자 바이블까지 사서 이제 그 유료 강좌 구독해서 보시면은 이제 훨씬 더 좋으실 테고 1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 값어치가 있는 강의니까 그것도 같이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자기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쓸데없는 얘기에 쓸려갖고 지금 이제 틀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헝가리가 CATL이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중국은 광물 체인을 꽉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가격 일단 경쟁력이 그거부터 틀린 높다. 거죠. 중국이 광물 체인을 꽉 잡고 있는 것부터 틀린 거죠. 중국이 광물 체인 꽉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K-배터리 레볼루션에 이제 그게 아마 3장, 4장 정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도 놀고 있지 않아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런 이제 중국의 광물 체인 꽉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생각의 일환으로 인해서 나온 법안이 작년에 나온 IRA 법안 그 법안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밸류 체인 중에서도 이제 광물 쪽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선제적으로 먼저 했던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고 그 주식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고 포스코홀딩스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성과는 좀 괜찮았던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금양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양이 어제 몽고 강산 이제 MOU 체결했는데 거기에 지금 리튬이 70조 원 가치의 리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리튬 확보한 거 아닙니까? 중국 밸류 체인을 밖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콩고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중국이 광물 장악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는 사실은 다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먼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생각은 민간 합동을 해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쪽에 이제 그 광물 자원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해보자 하는 이제 큰 틀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가 사실은 저희 금양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요번에 이제 성과를 어제 MOU를 이제 그 맺으면서 성과를 이제 낸 거고요. 그 리튬은 저희가 아마 내년 2, 4분기 한 3, 4분기 정도에는 국내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요. 그다음 또 질문 좀 연결해서 또. 네, 그다음 질문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예, 가격 경쟁이 안 높습니다. 그거 틀린 얘기라는 건 몇 번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밀도하고 관련해서 이제 LFP가 비싸지 않다, 싸지 않다 얘기는 이제 계속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제 양극재 사서 실제로 배터리 만드는 회사잖아요. 우리가 안 비싸다는데 한국 배터리가 비싸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또 하시죠. LFP의 개량인 LMFP의 예, LMFP가 뭐냐면은 이제 LFP가 에너지 밀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후지니까 그거를 좀 이제 개량하는 버전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간을 LFP에 넣어갖고 이제 에너지 밀도 높인다는 건데 그래봐야 얼마 안 올라요. 그 해결책이 이제 안 되고 경쟁 자체가 우리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그 관련해서 이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갔던 그 방송에서 이제 하이망간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망간 배터리가 그 LPMFP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배터리거든요. 그렇게 다 이제 대응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 공장 짓는 거가 최근에 또 이제 이 2차 전지 공유도 쉬운 애들이 만들어낸 이제 좀 그 프로파겠는데, 그거를 한번 쭉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요. CATL이 유럽에 공장 짓으니까 큰일 났다. 이것만 지금 보지 말고,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배터리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지, 중국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지, 그렇게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배터리 공장 현황을 제가 이제 좀 정리해갖고 이제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그게 설립한, 완공한 연도가 2016년입니다. 벌써 7년 전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공장 완공돼서 이제 열심히 배터리 만들어서 뭐 폭스바겐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유럽계 메이커에 지금 다 납품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계속 확장할 계획인데 내년에 100기가와트시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에 포드 조인트 벤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26년 완공 목표고, 여기는 45기가와트시 공장입니다. 그 다음 SKO는 이제 헝가리에 지금 공장이 있고요. 헝가리에 공장 완공된 연도가 2020년. 지금 수율 잡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지금 2년째 된 거죠. 그러니까 20년이니까 21, 22, 3년 되고 지금 4년째 들어가는 지금 해가 되는데,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BP 수율 달성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SK온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47.5기가와트시로 확장이 끝나는 게 24년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제 헝가리 공장이 있는데, 이 헝가리 공장은 2017년에 완공이 된 거고요. 요것도 이제 계속 확장을 해서 25년 되면은 60기가와트시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CATL은 독일에 이제 최초의 유럽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그게 작년 연말이에요. 22년 연말. 규모도 14기가와트시로 우리의 규모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고요. 22년 연말에 지금 완공했는데, 이게 CATL이 해외 공장을 설립한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럼 수율 잡아야 될 거잖아요. 첫 해외 공장이 수율 잡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3, 4년 걸립니다. 그러면 25년 연말이나 26년 연말 돼야 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헝가리는 지금 얘기가 계획 중이라는 거잖아요. 계획이야 늘 하죠. 실제로 구현된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 계획해서 발표한 게 2017년이에요. 사이버 트럭은 아직도 사이버 사항에만 있습니다. 아직도 현실에 안 나타났습니다. 현실에 나타나면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실제 착공한 이후에 봐도 늦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배터리는 공장 지었다고 해서 금방 뚝딱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율 잡는 기간이 최소 3, 4년은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헝가리는 지금 착공 단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계획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않습니까? 오히려 SK온이 헝가리에 더 일찍 들어가고 수율이 높여지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기간적으로 보면, 이제 CATL은 LG에 비해서 6년이 지금 늦은 거고요. 삼성 SDI에 비해서는 5년, SK온에 비해서도 거의 한 3년 이상 늦은 겁니다. 후발주자 굳이 걱정할 후발주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을 위한 걱정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죠.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이 우리 한국 2차 전지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이유가 뻔하잖아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합성이 이번 주 9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이 우리를 위협을 해야 이 ETF를 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뻔한 걸, 그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를 원래 이제 사기를 당할 때, 사기를 이제 뭐 처음이나 한두 번 당하면, 그거는 이제 피해자의 잘못인데, 같은 사기를 3번, 4번 당하면, 그 사기 당하는 당신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좀 유럽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독일 등 2차 전지에서 K 배터리에 뒤처진 내연차 업체들이 대항마로 이퓨어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가능성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 사업을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막 머리 써가지고 리스크 요인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퓨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우습습니다. 이퓨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사막 같은 데서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가 나오잖아요. 그 수소를 갖고 와서 그 수소를 연료로 삼아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전기 갖고 와서 곧 충전시켜갖고 차 굴리면 되는데 뭐라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퓨얼보다 수소 연료 전지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수소 연료 전지는 안 되지. 이거는 대항마가 될 수 없다. 대항마 될 수 없습니다. 비싸다니까. 이 퓨얼은 비싸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왜 그 헛질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CATL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죠. CATL도 중국 외 판매가 이번에 23%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SNE가 문제예요. SNE 걔가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대단히 권위 있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제 걔도 민간에 한 이제 장사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거기도 이제 뭐랄까 그런 서비스를 이제 구독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뭐 그런 저거니까. 그래서 이제 SNE의 그 리포트 자체도 그냥 고지고대로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전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끔 지금 움직이는 이제 언론이나 이제 그다음에 연구소, 지식인들. 이제 마이크들,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학자, 교수, 그다음에 이런 연구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걸러야 될 것 같고, 좀 여러분들이 일단 좀 걸러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대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중국 그 공산당이 옛날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공산당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이제 공산당 쪽에서 이제 그런 선전선동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작금을 이제 해외에 많이 좀 뿌리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기네 그 중국의 우호적인 인사들을 이제 포섭하는 방법이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써왔던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사상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금전적인 이제 오염을 시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이성적인 유혹 이제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뭐 그 여성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성을 무기화하는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써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좀 지금 침투해 있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가려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에 상대가 안 됩니다. 네. 답은 다 나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노이즈가 자꾸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배후에 누군가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예. 이제 사람들이 좀 갖고 있는 인식이 질문자들 좀 대체로 유럽과 동남아 시장은 중국이 먹는다. 그리고 우리는 예. 미국하고 먹는다. 이 부분도 한번 정정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제 동남아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시장이고요. 예,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동남아는. 그리고 동남아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디 가보셨습니까, 동남아? 뭐 태국, 필리핀 예, 이런 데. 차 많이 다니던가요?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다니잖아요. 그 오토바이용 배터리를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오토바이용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217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누가 만듭니까? 저희 금량이 만들어요. 우리가 거의 지금 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죠? 주종 자체가 전기차가 주종인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제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은 실제로 이제 그쪽 정부 쪽에서 이제 입장 자체도 그렇게 이제 매연이나 이런 이제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이제 그 오토바이라든지 뭐 중국 저기 동남아에 가면은 그 나라 고유의 이제 여러 가지 운송 수단들이 있잖아요. 뭐 툭툭이라든지 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전동화 시키는 거를 이제 우선 과제로 지금 삼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는 다 원통형 2170 원통형 배터리가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2170 원통형 배터리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그 회사가 LG엔솔, 삼성시대 그리고 저희 금량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금량이 그쪽 시장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이 삼성 SDI나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만드는 것만 해도 벅차요. 자동차용 배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웬만큼 작은데도 이제 그 한 업체당 대략 뭐 수십억 개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오토바이 같은 뭐 이런 거는 이제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업체당 몇 천만 개, 몇 백만 개, 몇 천만 개 뭐 이 정도로 쓰는 이제 고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백만 개, 몇 천만 개짜리를 일일이 좀 대응하기는 지금 이제 삼성 SDI나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 너무 좀 힘이 붙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대응해 줘야 될 업체가 필요하고 그 업체가 마침 저희 금량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우리가 장악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요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각 나라별로 좀 상황이 좀 다들 다릅니다. 지금 중국하고 가장 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왜 독일이 중국하고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냐면 폭스바겐이 한 해 파는 차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 파는 게 40%가 넘어요. 벤츠, BMW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벤츠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이제 독삼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독삼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자기네 주력 시장인데 거기 못 팔게 되면 그건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제 입맛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CATL 그거 같은 경우에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독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츠의 1대 주주, 2대 주주가 중국 회사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큰 틀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벤츠의 이제 EQS라는 한 1억 8천짜리 최고급 전기차 모델에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CATL의 LFP 배터리가 아니고요. NCM 배터리예요. LFP 좋으면 그 독일의 벤츠도 이제 CATL 거 쓸 때 LFP 썼겠죠. NCM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코나 니로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현대차도 지금 CATL 거 쓴다고 말이 많은데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FP가 아니고 NCM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나불나불거리는 인간들은 다 잡아갖고 좀 조져야 돼. 그 쓸데없는 얘기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욕먹어 마땅하고 내가 그래서 욕을 하는데 그 욕하는 사람을 칭찬해 줘야지 왜 욕하고 있냐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력 관련된 질문들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예. 2000년 투자하신 분들이 한번 뭐 좀 오래 투자하겠다 하면 25년을 좀 목표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이 2030년이 있는데 2030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사님 생각하시는 좀 가장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지. 일단 6개 한번 가보시고요. 그 이제 중간중간에 좀 뭐랄까 주가는 안 보셔도 되지만 그 회사의 이제 사업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5년까지 갖고 와라는 얘기가 25년 되면 내가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일단 25년 갖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다른 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25년 돼서 이제 너무 좀 고평가됐다고 생각되면은 그때 좀 많이 팔든지,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일단 최소 3년을 갖고 가라. 25년, 26년까지는 지금 이제 세팅이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이제 확정되어 있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는 미래를 쭉 쫓아가면서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거를 좀 즐기시면 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적지만 뭐 없는 건 아니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변하는 상황에 따라 갖고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추천되는 포트폴리오와 장기 한 10년으로 봤을 때 추천되는 포트폴리오는 좀 다를까요? 아니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예. 일단 이렇게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개발에 거의 성공한 리튬 프리 전지가 상용화되면 포스코홀딩스의 염호 가치가 급락하나요? 그 상용화 시기가 언제쯤이고?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나오면 그때 걱정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그 뭐랄까 이 배터리 쪽은 되게 예민하고 이제 혹시 불량이 나면은 그게 화재로 바로 연결돼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쉽게 못 바꿉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테스트하는데 거의 한 3년 걸려요. 예. 지금 이제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이제 개발 중이라는 거고 제가 대충 보니까 그 나트륨 배터리 같아요. 최근에 이제 CAT에서 뭐 개발했다고 나온다는 뭐 그거 같은데 그게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필드 테스트해서 이제 샘플 A 넣고 샘플 B 넣고 샘플 C 넣고 해서 이제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품화 되기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가 오버캐파가 될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오버캐파는 개뿌리 오버캐파야. 다 결정되겠구만. 여기저기 수주라니까 바인딩이라니까. 쓸데없는 소리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예. 일단 오버캐파는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네가 오버캐파라고 하면 오버캐파냐고. 현업에서 다 돌아가는 뻔한데 그게. 여의도에서 오버캐파라고 주장하면 그게 오버캐파가 되냐고. 아니 여의도에 공매도 현업애들이 기자들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오버캐파라고 기사 쓴다고 해서 그게 오버캐파가 되냐고. 본질을 봐라. 본질 봐야죠. 다음번에 있는 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 예. 지금 또 양극재 업체들의 선두주자가 또 후발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 후발주자들이 예. 선두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조금 궁금한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가장 앞서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가 인증화학이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두 회사가 업력이 오래돼서 그런 거고요. 그거를 이제 쫓아온 회사들이 지금 이제 뭐 LNF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제 포스코 퓨처엠 뭐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LNF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같은 풀이에요. LG의 반개 회사여갖고 LG가 이제 자기들이 기술 축적해서 개발한 걸 갖고 이제 그쪽으로 좀 토스해갖고 이거 너희 양극재 좀 개발해봐라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그게 어디 쪽이더라? 하여튼 보강인가? 하여튼 뭐 한 2010년도쯤에 처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재가 사업이 받고 있지 않을 때 원래는 에코프로 BM을 인수하려고 그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예, 에코프로 걔도 응급제를 하니까 이제 양극재가 하려고 이동체장을 찾아가서 이제 그 사업체 넘겨라. 그때 아마 뭐 에코프로가 시총이 뭐 몇백억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팔아라 그랬는데 그때 이동시장이 1조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세 한 10배 이상 부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좀 너무하네. 10배를. 예, 10배 주고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생각하면 싼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싸죠. 근데 이제 그만큼 그때도 포스코도 좀 양극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매물은 그건 안 사고 딴 걸 샀어요. 어떤 거 샀나요?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좀 삼성가하고 관련돼 있는 양극재 회사를 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양극재 쪽에서는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관련해서 기술 개발도 많이 했고, 아마 좀 이제 그 LG엔솔 쪽하고 좀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LG엔솔이 지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자원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관련해서 이제 기술 교류가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이제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죠. 신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만 해도 그 양극재 그 인수한 게 대략 한 2010년, 2011년 이 무렵이에요. 그 2010년, 2011년 인수했는데도 그동안 계속 기술 후발주자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수할 당시에 그러면 그 인수당한 그 회사도 그 이전에 벌써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게 한 15년, 16년 정도는 된 거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기술이 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도 15년, 16년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게 갑툭튀한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그 회사도 역사가 엄청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 회사 모태가 뭐냐면은 이제 세한미디어라고 저기 우리 임혜성 그 매니저님은 모르실 텐데 비디오 테이프 아십니까? 이게 넣어서 네, 알긴 합니다. 네, 그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회사예요. 그 세한미디어가 비디오 테이프를 전 세계 넘버원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80년대, 90년대는 우리가 이제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 빌려가고 많이 봤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인터넷 되면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사가 한번 망했죠. 그 세한미디어가. 원래 그 세한미디어는 이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3남이고 첫째가 이창희, 이맹희, 이건희 뭐 이럴 거예요. 이맹희, 이창희, 이건희가 하여튼 이제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드님이 하셨던 게 세한미디어고, 그 회사가 이제 가다가 그 망해갖고 그 VH 테이프 사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 없어지니까 시설 설비도 잘 해놨는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한 거를 LG가 해서 인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2010년도에 중간에 이제 LG 화학 쪽에서 이거 우리하고 같이 이제 LCO라고 지금 이제 그 3원계 전 모델입니다. 전양극재인데 LCO를 우리랑 같이 개발하자 해갖고 이제 설비 투자해갖고 열심히 개발해서 했는데 2010년도는 시장이 안 열렸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네. 망해갖고 중간에 이제 또 채권 PE 쪽으로 넘어가 있던 거를 2019년인가 다시 이제 LG가 해서 대사화갖고 팔았다가 또 사왔나요? 네, 팔았다가 다시 사왔어요. PE 팔았다가 넘겼다가 2019년에 다시 대사화가지고 그때부터 양극재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역사 오래된 회사예요, 사실은.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생소하게 저 뭐 갑자기 더 튀어나왔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입장벽이 낮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가 안 그렇습니다. 이미 선두업체인 에코프로 BMC 화학과 비교적 후발주자인 LNF,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업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후발주자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보니까 이제 요번에 문제 많이 생긴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H 연구원이 모 방송에 나가지고 그 금양이라는 회사도 이제 배터리 하는 걸 보니까 배터리가 진입장벽이 배터리 진입장벽이 별로 안 높은 것 같다. 뭐 있다고 소리 하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진짜. 제가 이제 그 발포제잖아요. 발포제 만들 때 그 사용하는 공정이 배터리 만들 때 쓰는 공정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물질이 이제 저희 그 발포제는 나트륨을 쓰고 그 다음에 리튬이온이니까 리튬을 쓸 거잖아요. 나트륨하고 리튬은 아주 밀접한 원소예요. 이제 일가 같은 이제 일족 금속 원소여 갖고 나트륨 있는 곳에 옆에 리튬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나트륨 캐갖고 보통 혼합물 형태로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캐서 우리 나트륨 쓰고 리튬을 갖다 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관성이 있고 저희도 나름 이제 그 발포제 만드는 음력이 있어서 그 음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넘어온 거지. 기술 없이 그냥 뚝딱 되진 않습니다. 이게 다 기업들을 좀 믿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기술적인 좀 그런 흐름이라고 할까? 좀 그런 산업적인 이해 같은 게 사실 많이 필요해요. 너무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니도 좀 발품 팔아서 공부 좀 해라.
그 포스코는 IR을 되게 열심히 하는 기업이어서 네. 포스코 IR이라고 그 IR만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거기 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 홀딩스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요. 찾아보면 됐는데 네가 귀찮아갖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자. 거기서 좀 공부 좀 해라. 좀 그 쉽게 좀 날름날름 받아먹으려 하지 말고.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주식이 싸다고 판단되면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라. 조정 없는 상승 없다.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얼마나 오래 동행하느냐가 중요하고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어록 아닙니까? 이거 아름다운 어록이잖아요. 이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위대한 기업하고 적정한 가격이잖아요. 뭐가 위대한 기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위대한 기업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은 결국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거니까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초. 이게 이제 제가 요번에 출시한 2차전지 투자 바이블. 단돈 12만 9천 원에 지금 이제 절찬리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16강 정도니까 이제 그 정도 시간은 빼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지 이제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눈은 떴다. 이제 그 정도는 되는 거니까요.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자꾸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찍어달라고 하지 말고요. 세상 목적 없습니다. 내가 이제 8종목 진짜 찍어준 거는 진짜 내가 큰 맘 먹고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저기 선한 일을 한 거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도. 그러니까 미쳤습니까? 내가 당신도 돈 벌어주고 앉아있게. 내 돈 벌기도 바쁜데. 사람들이 계속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에코프로 자회사들의 상장과 그 또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에코프로 혼날 것 같긴 한데 에코프로 자회사가 상장하면 에코프로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있는 거 왜 또 물어봐요? 전문 거 봐요. 저 같은 거 물어보지 말고.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좀 그 한 번 얘기하면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 거 좀 한 단계 수준 높은 거를 질문해야지. 얘기해놓고 뻔히 있는데 뭐 그건 쌍무시하고 또 물어보면 뭐 또 대답하냐? 뭐 일평생 같은 대답 하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번 방송 보십시오. 에코프로 말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자회사들을 성장시키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올해 들어갖고 이제 사실은 기사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이제 자회사 상장돼서 주가가 올라간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찾아보라고요. 남의 말을,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싹 듣고 와서 그런가 해서 뒷가닥 했다가 또 아닌가 싶어서 또 확인하러 오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자회사 상장은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질문들이 어떤 형태로 왜 나오냐면 최근에 이제 다른 전문가나 이제 기타 그런 사람들이 그 반대된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자기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했던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또 다르니까 다시 확인하려고 나한테 재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판단을 하라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찾아보면 되잖아요. 공부 좀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이제 그 자회사 상장 관련해서 올해 주가가 오른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노력은 좀 하세요. 그냥 전문가가 했던 말하면 그런가 싶어서 자꾸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들이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언제까지 그렇게 전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나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양식을 주고 그런 걸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투자는 자기 책임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키울 생각을 해야지. 그냥 쉽게 질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갖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고 저 자빠져 있습니까? 얘도 기관들이 에코프로 매도 포지션이 아주 극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이제 특정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말도 안 되는 매도 리포트를 써갖고 지금 금감원에 가서 불려가서 지금 조사를 받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애널리스트 증권사에서 당연히 그 관련돼서 객관적인 리포트를 쓸 리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내가 에코프로 주주면 본인이 직접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옛날에 MSCI에 편입됐을 때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물어볼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자꾸 속는다고. 그 호갱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가짜 전문가들이 판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뭐 관련해갖고 조금만 검색해보면 과거 MSCI 편입 편출이 됐을 때 주가 어떻게 변경했는지 조사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조금 똑똑해지는 투자자들이 돼야겠네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 안목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안목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증권 시장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 에코프로의 MSCI 편입 자체가 예. 2차전지 K 배터리 산업에 꽤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MSCI 코리아 지수 편입되는 거는 이제 특정한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 자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많이 예, 올라서 많이 올라서 들어가는 거다. 예, 시총이 많이 커져갖고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 이제 그런 거고. 의미 자체는 이제 그렇게 해서 MSCI 코리아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외국인 그 펀드 쪽에서 이거 한번 새로 편입됐는데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된다, 후보가 된다 하는 이제 뭐 그 정도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추가로 또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옮겨갔을 때에 대한 수혜들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예, 그것도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사례들이 있었냐면, NC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네이버도 옮겼거든요. 네이버, 그 다음에, NC소프트,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전됐을 무렵에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과거 데이터 이미 과거 데이터 있습니다. 예, 기사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30년 양극재 시장에서 이제 한국 기업의 시장 규모를 80조에서 114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게 느껴지는데요. 2030년 전체 전기차 시장 5,600만 대를 역산해서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의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분이 이제 이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포마켓 여기서 이분이 계산한 건데 이분이 최근 한 달 전에 뭘 추천했냐 하면 끝까지 가져갈 두 종목에서 LNF 대주전자재를 추천했어요.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빠졌죠. 짝살났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또 뭘 했냐면 동진 세미캠 첨보에 대해서 또 추천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짝살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인포마켓에서 이제 그 올린 글인데 APTC라는 회사를 옛날에 반도체 탑픽으로 꼽았었는데 60% 급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갖고 이게 반도체 탑픽이 아니고 60%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다 정리하고 다른 걸 찾아라.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증시는 투자자를 위한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쓴다고요. 이런 사람 말을 뭐하러 쳐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사람의 얘기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공부 좀 해요. 본 집에는 계산기 없습니까? 내가 계산기 사드릴까? 2030년에 이게 그 5,600만 대 해가지고 계산했다며요. 거기에 들어간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을 바꿔갖고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지 당신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좀 과한지 너무 좀 적게 얘기한 건지 그거 계산기 두드려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물론 내가 똑딱 계산해서 금방 해줄 수 있지만 자꾸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버릇이 나빠져갖고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거 있으면 막 달려와서 지금 나한테 질문한다고. 당신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그 계산하는 거. 가정하는 건 뭐 어렵습니까? 당신들이 자꾸 계산 안 하고 이런 말 듣고 마음이 휩쓸리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랍시고 해서 지금 돈벌이하고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 저런 가짜 사기꾼들이, 저런 가짜 전문가들이 저렇게 유튜브 공간에서 막 떠들고 하는 그 책임이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에 귀가 솔깃솔깃해갖고 지금 질문 달고 하는 당신들한테도 지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예, 다음 이분은 질문이죠. 좀 아직 편입이 안 하신 예. 분인 것 같아요. 박순영 기사님, 2차전지 관련주에 현재 들어가지 않고 미국 경제 침체기가 오는 3분기 6월부터 9월에 계속 이게 관망하다가 예. 2차전지의 8개 관련주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맘대로 하십시오. 타이밍 나는 모른다니까 자꾸. 타이밍 몰라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앞으로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어떤 2차전지 주식을 8개 중에서 알아서 사라고 마음에 드는 거 5개 이상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거를 자꾸 답하게 해. 좀 답답하네 진짜. 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질문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을 좀 더 좋게 보셨는데 LG화학이 갖고 있는 좀 장기적인 메리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LG엔솔에서 이다가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LG그룹 쪽 차원에서도 포지션 자체를 LG화학 쪽 양극재를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방향은 잡혀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재 관련해서도 LG화학이 원래 다양한 기술력 같은 것들을 축적된 노하우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사업화할 수 있는 다양한 후보들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 그거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쪽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81.84%를 갖고 있으니까 그 지분 가치만 해도 또 어마어마한 거고 좋죠. 그래서 물려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은 빨리 주식 팔고 예금이나 해요. 그따고 정신 상태로 주식에 돈 못 벌어. 담력을 길러야 된다니까. 담력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장기 투자를 위해서 담력을 좀 기르는 방법. 좀 보면은 당해봐야 돼요. 자꾸 당해봐야 돼요. 자꾸 당해보고 겪어보고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대가로 돈 버는 겁니다. 공짜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해서 내가 진짜 이 회사 훌륭한 회사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빠지잖아요. 빠질 때 그건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을 내가 인내하고 겪어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와서 보답을 받는 거고. 근데 그걸 내가 못 겪으면 못 견디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안 겪으려고, 고통을 덜 나고 팔고 나가면 그럼 나중에 올라갔을 때 돈을 못 버는 거 아닙니까? 2배로 고통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도 과거에 이러한 고통을 겪으셨던. 그럼요. 난 30년 동안 겪어와서 담담하지. 가장 기억에 굳은 살이 배겨야 된다니까. 기타를 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쳐갖고 손에 이게 굳은 살이 배겨야지 그때부터 기타가 제대로 쳐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식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 하루 빨리 사갖고 물려야 고통을 받을 거 아니냐. 그 고통을 겪어야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갖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수업 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일전에 말씀하셨던 1월달 강의에서 제가 기억하는데 이사님께서도 위대한 기업을 알아는 봤지만 오래 소지하지 못했던 또 아픔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근데 오래 가지고 가지 못하셨을까요? 나도 의심하고 그랬으니까요. 의심병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의도 좀 기관들 보면 사실은 그 에코프로 BM을 안 갖고 있었던 기관이 없어요. 다들 갖고 있었어요. 중간에 내려서 문제지. 예전에 내렸거든요. 저도 여의도 기관들 출신이다 보니까 메이저 출신이다 보니까 메이저 펀드 매니저들이 좀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주가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거든요. 개인들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가 막 올라가는 날부터 따라서잖아요. 떨어질 때 손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반대로 교육받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막 떨어질 때 이 저가에 사갖고 갖고 있다가 막 올라가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호재 같은 거 나와서 막 사고 할 때 그때 비중 얼마를 줄이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우리는 연습을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에코프로 BM처럼 한 2, 3만 원 하다가 한 4, 5만 원, 6만 원 이렇게 가면 조금씩 팔다가 다 팔려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하고 마찬가지로 떨어지길 기다리게 되는데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꼭 내가 판 거기까지는 안 떨어져. 그러니까 대충 한 6만 원 정도에 많이 한번 막 털렸을 텐데,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8만 원, 9만 원까지는 떨어졌었고, 그 밑으로는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6만 원 그때 내가 판 가격이 있으니까 한 8, 9만 원 됐을 때 한 6만 원 정도면 드는데 사야지 하고 좀 대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서 지금 이제 23만, 24만 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고, 손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헐뜯어야지. 더 떨어져요. 공부에서 치고. 이게 사람 마음 똑같아. 기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간도 결국에는 예를 들어 공매도를 킨 기관들도 공매도 쳐서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또 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예, 뭐 사람들마다 스타일마다 다 다르니까 뭐 일률적이진 않고요. 제가 매니저 했을 때는 이제 그 롱만 하는 이제 좀 바이만 하는 이제 펀드들이 대세였고 롱숏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이는 극히 드물고 롱숏 하는 이제 펀드들이 훨씬 좀 많은 상태였고 그때하고 상황이 좀 많이 좀 다릅니다. 그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도 이제 뭐 올랐을 때 한번 팔아 먹어갖고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다 그러더라고 2차전지를. 예, 그리고 예. 그것도 그 롱숏이에요. 롱숏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지금 사고 예, 있다고. 예. 그러니까 숏을 해서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뭘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야 되죠. 그래서 롱숏은 같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도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뭐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느낌으로는 느낌으로는 홍콩 쪽에 있는 이제 그 해외 외국인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홍콩에 있는 외국 기관들. 예. 예. 대개의 경우에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스카웃돼서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거기서 이제 그 외국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데 중국도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고 일본도 투자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한국 투자할 때 누구 맡기겠습니까? 한국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게 외국 회사인데 외국계 펀드인데 운영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카톡도 하고 예, 국내 기관 투자자들 카톡도 하고 가끔씩 와갖고 서울 와서 여의도에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럼 궁금한 게요. 예. 지금 기관들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를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서 팔아서 조금 없어진 상태인데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걔들 롱숏은 항상 이제 유연하게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예. 또 만약에 숏이다가 갑자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안전하게 가려면 기관들이 이제 공통적인 포지션을 같이 가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좀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이제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같은 좀 포지션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지금 이제 그게 큰 그림을 보면 이제 2차 전지를 팔아갖고 그 판돈을 갖고 삼성전자산. 그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삼성전자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뉴스도 좋은 뉴스 소식도 없는데 계속 이건 사잖아. 맞아요. 왜 그러냐면 2차전지 팔아서 그래. 아, 판돈만큼 사야 돈이 되거든. 남아서. 일부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게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게 추세로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팔아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다가 자기들이 사면서도 좀 말이 안 된다 싶을 거야. 그죠? 네, 뭘 사야 되긴 사야 돼. 뭘 사야 되는데 언제든지 빨리 현금할 수 있는 걸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시총이 적다든지 거래량이 적다든지 이런 걸 사면 나중에 해소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목적 자체는 2차전지 공매도 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 공매도 쳐갖고 생긴 돈을 갖고 뭘 사긴 사야 되는데 빨리 현금할 수 있는 걸 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사다가 이게 도저히 이건 사면서도 좀 그렇다 해서 이제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언제든지 포지션을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이제 기관들의 뉴스를 개인들은 되게 많이 접하게 돼요. 외국인이 팔았다, 기관이 팔았다, 외국인이 얼마 팔았다, 외국인이 2차전지 팔았다. 개인들은 그냥 자기의 공부된 만큼 그냥 소신을 지키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3년을 보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시장 수급에 이런 데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단타하시는 분들, 투기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야 될 이제 몫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하나,
결국은 이제 이 주가는 기업 이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부분만 명심을 하시고 이 회사의 이제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그 관련된 것만 열심히 들여보셔도 장기 투자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투자는 원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뭐 산다는 거잖아요. 가치를 사는 거고, 그죠? 가치를 사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지불하는 돈, 그게 가격이잖아요. 주가. 그래서 현 주가에 내가 가치를 사고, 그 다음에 이 가치가 나중에 3년 지나갖고 가치의 변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움직이는 주가에 뭐 높아져 있으면 좋겠죠. 높아져 있는 주가에 내가 그때 뭐 실현시키든지 아니면 뭐 더 갖고 가든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투자니까 당연히 투자는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우선 투자자 이꼴 가치 투자자가 그럼요, 되어야 그럼요. 된다. 가치 투자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말이에요. 투자자에 포함된 말이다. 예. 한국식 가치 투자는 대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한국식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치 투자라고 처음 시작했는데 잘 안 되니까 한국은 가치 투자에 좀 맞지 않는 환경이야. 그래서 조금 한국에 맞게 조금 조정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가 종목을 잘못 골라서 그래. 네가 투자를 잘못해놓고 그 투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공부 부족했습니다. 하면 될걸. 한국 증시가 후졌네 이런 지금 탓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형 가치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원리는 단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돈을 주고 이 회사의 이제 일부를 사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일부를 샀으니까 그 회사가 나중에 잘 되면 그 일부가 커질 거잖아요. 커지면 그에 따른 내가 보상을 받는 단순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투기자도 근데 있는 영역이고 뭐 투기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않으시잖아요. 돈만 벌면 장땡이죠. 돈 버는 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아니 주식을 돈 벌려고 하지 뭐 철학하려고 하냐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뭐 이사님의 경우에 빗대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투기 vs 투자자 중에 돈 벌기 더 쉬운 건 뭔가요? 투자가 쉽죠. 예. 투기가 훨씬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는 3년 놓고 이 회사가 성장해서 내가 이제 맡겨놨던 그 부분이 이제 더 커질 것만 보면 되잖아요. 회사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투기는 안 그렇죠. 그 시세에 이제 단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관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FRB가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투기는. 그래서 투기는 훨씬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빠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투기자,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한 8개, 12개, 16개 막 이렇게 써요.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으니까. 예, 계속 이제 돌아가는 세계. 하루 종일 바빠요. 점심은 이제 대충 그 샌드위치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투자는 느긋하죠. 사실 특별히 할 필요 없죠. 기업이라는 게 매일매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내가 투자하기 전까지가 사실은 이제 뭐 연구라든지 뭐 다양한 조사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 거고 투자해놓고는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천천히 보는 거라서 되게 이제 느긋하고 여유 있게 사실 할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워렌 버핏 보면 딱 봐도 저 아저씨 별로 할 일 없어 보이잖아요.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 원래 주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자꾸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주식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갖고 좀 싸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특별하게 이제 그런 믿음 없이 대충 올라가니까 거기 편성해서 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좀 야비한 생각을 갖고 이제 2차전지 주식을 산 사람한테 이제 좀 시험을 지금 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네가 진짜 이 회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믿고 그렇게 투자를 했냐? 아니면 그냥 이제 시장의 흐름에 휩싸여 갖고 대충 돈 벌 목적으로 투자했냐? 하는 거를 지금 좀 묻는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주식을 뭐 앞으로 3년, 4년 이렇게 갖고 가시는 동안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이제 주가에 등락이 있을 겁니다. 올라서 되게 기분 좋기도 할 테고 지금처럼 떨어져서 되게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기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올랐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실 거 없고요.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불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까지 사실 도달하셔야 돼요.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겪는 작은 소란 같은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옹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